네, 썰전 라이브 인터뷰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취임한 지 두 달이요. 조금 지났는데, 근데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지지율이 빠졌다 그러면 그건 뭐 처방도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뭐 특별한 사건이 없이 그냥 취임 2개월 만에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거는 뭐 한미 FTA랄지 광우병이랄지 옛날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듯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잘하는 것도 꽤 있었거든요. 뭐 청와대를 국민들 앞에 돌려준다든지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광주 같은데 뭐 전부 다 내려간다든지 또 본인이 아주 그 소탈하게 격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적인 그런 그 대통령의 문화를 상당히 그 벗어 던지고 국민과 가까이 그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좋은 점도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는 잠깐이고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거는 문재인 정부와 뭔가 달리 국정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권을 교체를 했는데 결국 정권 교체해놓고 한 2달 지나 보니까 뭐 지난 정부와 뭐 별방 다를 바가 없다. 인사 문제도 그렇고 뭐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것도 뭐 그렇고 매사가 정권 교체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못 느끼겠다. 이래 되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48%였잖아요. 지금 지지도는 대통령 찍어줬던 그 표도 지금 유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득표율의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지금 32%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지지율이죠.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정치 초보지만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치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된 건데 그냥 초보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주 정치인 그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지난 정치인들과 달리 뭔가 좀 아주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도 아주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뭘 좀 할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국민들이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비전도 제시하고 나라의 방향도 제시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하는 건 소소한 일에 그냥 소위 그 잔매 장사 없다고 아니 뭐 소소한 걸로 그냥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제가 바로 요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 두 달 남짓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2달 남짓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잘할까요? 글쎄요. 잘해야 되는데 그 2달 동안에 그 해오신 걸로 보면 우선 청와대의 참모들이 안 보이잖아요. 내각에는 장관들이 안 보이잖아요. 당에는 지도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싸운다는 뉴스만 나오고 있죠. 총체적인 위기라고 봐야죠. 총체적인 어려움을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그런 그 스타일로 봐서 뭐가 좀 더 혁신적으로 국민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국정 방향을 제시하기가 그래 쉽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좀 기대 반 염려 반이지.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 사적 채용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역관제다라는 게 대통령실 오늘 시민사회 수석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지금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고 무슨 수석에 간에 참모들이 그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뭘 산모들이 뭘 내가 볼 때는 뭘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 그러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들어서면 대통령실, 대통령의 비서실을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거나 추천을 받아서 예. 파견받거나 당에서 즉 그동안에 여당에서 추천을 받거나 당직자나 보좌관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이제 캠프에서 같이 활동했던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추천을 받거나 대개 세 가지 루트에서 추천을 받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뭐 강원도 그 뭐 사람이라는 씨의 아들, 예, 우사장 그건 아들. 채용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뭐 캠프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 추천해서 채용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문제 없는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 이건 뭐 7급을 하라 그러는데 9급을 했다는 동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위 사적 채용이 된 거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표현을 경고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 대행이 또 그랬으면 아 이거 바로 내가 말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고 바로 사과했으면 되는데 예. 그래도 끌다 보니까 아 결국은 그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데 오늘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구성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단지 이게 사적 채용이라 하는 거는 캠프에도 없었고 당에도 추천도 안 받았고 정부 부처도 아니고 순전히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실에 쓰면 만일 갑자기 쑥 들어온 사람이다. 그런 거야말로 사적 채용이지. 지금 채용하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 사장의 아들. 예. 강릉의 통신장비업체인 우 사장의 그러니까. 아들의 경우에는 다른 뭐그 강릉 선거관리위원회 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립성의 선관위원 아들인데 예. 그러나 뭐 선관위원 아들이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 선관위원 보고 채용한 건 아니니까 이 사람 채용은 캠프에 때 열심히 일해서 보니까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 해서 예. 추천을 해준 거니까 그건 사실 뭐 그렇게 그 자체 갖고 그게 문제 삼을 건 없어요 사실 보면. 일단 지금 앞서 제가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까 그랬을 때 기대 반 염려 반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그러면 옆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장관, 강요 또 당의 지도부가 다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되고 그때 이 잘못됐다는 바로바로 잡아줘야 되고 예. 내각은 현장을 뛰어야 되잖아요. 장관들은 책상 머리에 앉아서 보고서만 뒤적거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이번에 그 대우조선 같은 분들 그것도 지금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뭐 장관들 내려가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농성 시작할 때 한 열흘쯤 됐을 때 뭐 신호통을 갖고 들어갔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바로 해당 장관이 내려가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예. 잠이라도 자면서 같이 농성하고 잠자면서 이야기 듣고 정말로 그들의 고뇌가 뭔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나 장관이 자기 견해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타협하고 수습하고 하려고 하는 현장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때서 뭐 와 장관들 내려가고 뭐 무슨 공권력 투입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면 지난 정부와 다를 게 없잖아요. 역대 정부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거는 아 장관들이 몸으로 뛰는구나 현장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 장관들이 그래 뛰는 것을 뒷받침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장관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통령 눈치 보기 시작하면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 청와대 수석들이나 참모들은 대통령이 하는 것을 잘한 것과 잘못하는 것을 가려서 직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방향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각의 장관들은 자기 분야의 현장에 뛰어야 됩니다. 예, 소신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뭐가 잘못됐는가? 문재인 정권 때 잘된 거는 이어받고 잘못된 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소신껏 제시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 장관을 믿잖아요. 언론도 물론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예. 뭐 일찍 다루겠지만 대우조선 문제, 하청지의 문제 같은 경우 뭐 저희 프로그램 같은 좀 늦게 다루기도 해서 그런 것도 반성이 되지만 사실 주무장관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야죠. 그렇게 수천억이 대우조선에 손실이 난다면 알고 미리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7천억이 손해봤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천억 손해보기 전에 500억, 1,000억 손해볼 때 조기에 가야죠. 조기에.
조기에 이야기해야 대화하기도 쉽고 풀기도 쉽고 그렇죠. 협상안을 내기도 쉬운데 지금 감정이 날대로 나버린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 안 되면 진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예. 이제 아주 일이 더 아주 험악한 국면으로 가게 생겼잖아요. 이런 걸 초기에 해야죠. 저희가 이제 이재호 고모님 말씀을 들으면 예. 맞아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호 고모님이 이제 국민의힘 공만 하지 마시고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신 게 일천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숙한 경지에 있는 이재호 이런 분들을 정치 고문으로 한번 모셔다가 그런 분들 얘기를 잘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저희들 이야기야 현역이 아니니까. 예. 이런 좋은 말씀을 대통령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방송을 좀 잘 들으면 좋죠. 낮에 일해야죠. 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 좀 그렇고요. 저녁에 누가 딱 갖다 줘야죠. 참모들이 그렇죠. 그날 메모를 해갖고 보고를 해야죠. 맞습니다. 요즘 탈북어민 북송 관련해서 예. 강제 북송이다, 추방이다 여야가 다투고 있고요. 특히 야당에서는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전 정권 뒤집기나 하고 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야당의 그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예. 그러나 그 말이 야당은 그 말 하기 전에 자기네들 정부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진실을 밝혀야죠. 이건 팩트가 문제지 않습니까? 우선 16명을 살해했냐 안 했냐도 오늘은 16명이 배에 탄 일이 없다. 그 사람들 탈북할 주민들이었다는 또 탈북민들이 증언이 또 나왔잖아요. 한 탈북민의 증언으로 그러니까, 한기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북송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팩트입니다. 예. 사실이 뭐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하고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토일부나 지금 국방부나 지금 해경이나 이 이야기가 문재인 정권 때 이야기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끌면 오히려 정치 보복되고 북풍을 예. 이용해 갖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속전속결해야 됩니다. 이미 조사할 거 다 하고 증인 다 들었으면 예. 빨리빨리 사실을 마무리해서 국민들 앞에 진사한 이겁니다. 하고 빨리 마무리 지어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해야지 이걸 자꾸 뭐 말만 자꾸 국민의힘 조사단에서는 그대로 발표하고 민주당 조사단에서는 그대로 발표 이렇게 해갖고는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조금 더 가면 짜증나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과연 뭐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냐 뭐 어느 게 진실이란 말이냐 빨리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예. 하든지 해갖고 팩트를 갖고 국민들 앞에 진실 이야기하고 그 진실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정확한 부정확한 근거를 갖고 처리하는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정치 공세나 그렇습니다. 정치적 움직임만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의 또 주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